통장에 이 금액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액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보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고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집에 보관하거나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인데요. 2023년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2만 3,180원, 부부 가구의 경우 51만 7,08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하여 단독 가구 33만 4천원, 부부 가구 53만 4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통장 잔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넣고 빼는 자유입출금 통장인데요. 자유입출금 통장은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적금이나 정기예금과 같이 목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이자를 받는 저축통장인데요. 저축통장은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보험, 증권, 채권 등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통장에 현금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활비용으로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품위 유지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생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죠. 2천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8천만 원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여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8천만 원의 4%는 320만 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받는 이자, 소득도 추가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기본 공제는 월 4만 원입니다. 만약 이율이 5%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에 대한 이자, 수익은 월 40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금액인 4만 원을 빼면 37만 6천 원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억 원에 대한 은행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 원에 37만 6천 원을 더하여 총 64만 2천 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이자가 연 5%라면 최종 월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여유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금융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단독 가구 기준 6억, 부부 가구의 경우 9억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수급 자격 조건이 안 되면 탈락하실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탈락했더라도 다음 조사 때 조건이 되면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 매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다고 조금씩 인출한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인데요. 만약 조사를 하다가 미심쩍은 경우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이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간 상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들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을 한 경우 3개월 동안 나눠서 자녀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부 가구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는 경우라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넷째, 자녀들이 통장으로 매달 용돈을 이체해주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지는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용돈을 받으실 때는 계좌이체보다는 가급적 현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째, 자동차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100%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신차 구매 시 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차를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섯째, 많은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 총액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주지별로 7,250만 원에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에도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억 원 미만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우대 조건에 해당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 보건복지부 1229번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 중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